11주자 계양기 의학 여기서 보면은 동의수세본에서 말하고 있는 요 처방이 변방되는 과정들 요건 알고 있죠. 계속 몇 번 이야기해서 아마 알고 있을 내용이 되는데 팔미에서 육미에서 독활장사까지 변경되는 과정을 도표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근계율학의 팔미환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팔미를 갖다가 육미로 바꾼 사람 누구라 했죠? 팔미에서 육계와 부자와 육계를 빼서 육미로 만들었어요. 부자와 육계는 그 회양시키는 양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양기가 사람 몸에서 양기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죠? 가장 많을 때. 사람에서 양기가 가장 많을 때, 인생을 살면서 양기가 가장 많을 때, 어린아이 때, 소아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자육계 같은 약을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없앴어요. 그러면 누가 없앴을까? 소아과를 전공한 사람이 육미지향탕이라는 처방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을이라는 사람이 부자육계를 빼고서는 육미를 만들었어요. 그 육미를 만들었는데 이 이드만 선생은 거기다가 육미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육미는 소양인 약이에요. 소양인 비대신소. 비장의 기능이 크고 신장 기능이 적은 이런 소양인 약이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적기 때문에 육미 같은 걸 써야 된다. 그런데 육미를 쓸 때 있어서도 소양인의 특질을 보다 보니까 소양인은 그 비장이 강하니까 강한 비장을 도와주는 산약 같은 약을 붙여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산약을 빼고 그 다음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 신기가 약하니까 이 신생수, 수기가 부족하죠. 수기가 부족하다 보면은 또 열이 나고 열 때문에 풍사가 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생리가 있기 때문에 풍사를 막아주는 이런 약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풍 독활 같은 이런 약을 써서 형방지향탕, 독활지향탕 같은 이런 처방제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처방 구성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요 밑에 빨간색을 쓴 내용은 이거는 그 동의수세본에 대해서 한동서 선생의 주석을 다는 책이 있어요. 내가 권하는 책을 다른 책 안 권하죠. 본과 4학년쯤 되면 이 책을 권해요. 동의수세본인데 주석을 후대 사람들이 달아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좋은 책도 많이 있는데 내가 봐서 이 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서 선생이 쓴 동의수세본 주석 요 책이 있거든요.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오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 빌려서 스캔해 보거나 뭐 하거나 하면 되겠죠. 이런 도서관에 있는 책을 스캔하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스캔해 내가 보는 건 불법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 친구한테 줬다. 이때부터는 불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스캔해서 내가 자료를 보겠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그냥 해도 괜찮아요. 대신 이걸 갖다 누구한테 전달된다면 그때부터는 불법이니까 참 불법의 유혹이 굉장히 쉽죠. 야, 그것 좀 줘. 아무 생각 없이 줬다가 또 내가 잠시 자리 빈 사이에 누가 빼갔다. 이것도 다 불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런 문장을 써서 어떻다. 육미는 왜 만들었고 팔미는 왜 만들었고 육미를 어떻게 만들었고 독활지향탕은 어떻게 구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방지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밑에 가면은 이제 동의수세본 의연론이라 해서 동의수세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편이 있겠죠. 여러 가지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연론이라고 해서 의학의 연원, 의학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이재만 선생님 당신이 봤을 때 의학이라는 건 지금까지 의학은 이렇게 발달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의학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건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의학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학들 또는 이런 부분으로 의학을 갖다가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어떤 종류의 의학을 하겠다.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계통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의연론이라 해서 이건 이재만 선생이 당신이 이 동의수세본 사상의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사상의학을 어떻게 만들게 된 과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대부분 착각하는 게 내가 누구한테 이재만 선생한테 사상의학 강의를 들으면 나도 이재만 선생처럼 되겠다 라는 착각을 좀 하게 되죠. 착각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강의를 들으면 그만큼 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의 듣는다고 나처럼 되겠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되죠. 다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따라올 수 있겠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만큼 되기 위해서, 또는 이재만 선생은 저 종이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갖다 여러분들은 싹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으면은 나도 그만큼 되겠다라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착각이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그럼 이재만 선생이 그 사상의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어떤 책을 얼마나 봤느냐 하는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게 없고, 다만 이런 식으로 내가 봤을 때 의학은 이렇게 된다. 의학이 원류. 내가 보는데 의학의 원류가 이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앞문장에서 서경에 약불명하면 걸질이 불출하니, 이 문장은 우리 한의학관 내에도 있죠. 약약 불명하면 걸질이 불출라는 이런 판이 있어요. 이런 때 한번 찾아서 사진 찍으면 점수 더 준다. 사이버 강의 때 해놓은 게 있는데 찍어서 보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저 3층 행정실 앞에 가면 저 위에 달려 있어요. 요 문장이 달려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약을 먹었는데 반응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명현이라는 것은 좀 더 그 병증이 더 심해지는 이런 반응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현 반응이 없으면은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뭐 상나라 시대에 뭐 저거 해놓고서는 어찌됐건 간에 그 설은 뭐 의학 경험이 어찌 황제, 신농 이때보다 더 오래되었다. 신농이나 황제 씨가 나와서 뭐 신농 씨가 나왔고 황제가 나와서 의학을 창시했다 뭐 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보다 좀 더 오래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초 소문이 신동 황제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히 믿을 수 있을까?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 있다. 황제나 신동이라는 사람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이다 라고 좀 뭐랄까, 아주 역사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다시 한 것이죠. 그럼 황제나 신동 이런 분들이 과연 한 사람일까? 우리 당군 할아버지 보면 당군이 한 사람일까? 아니죠. 당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몇 대 당군 하는 것처럼 황제나 신동도 그런 어떤 마을 부족의 단위 이름이라고 봐주고, 황제라는 황제의 부족, 그 다음에 신동이라는 신동의 부족, 뭐 이런 부족에서 그 약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언급했고, 또 황제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의학이란 거랑 연관시켜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지난 이래로 편작이 유명히, 지난 시대 이래로서 편작이 있었고 편작이 유명하였고, 장준경이 구비득자야. 장준경이 요 편작이나 그 내경 같은 이런 내경 본초 등에 있던 내용들을 갖다가 구비득자하여서 의서를 저서하니 의도가 시용하고, 자, 언제부터 의도가 흥하기 시작했다 했을 때, 이자만 선생은 장준경 선생부터 이때부터 의도가 치료하는 기술이 좀 더 발전했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치료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아주 비교적 완성적으로 된 것이 이 장준경의 상한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장준경 이후에 남북 쪽에 의사가 이를 갖다 계승하였는데, 누구냐면은 주갱이라는 사람이 했다. 주갱이라는 사람이 또 상한론을 갖다가 좀 더 개선 발전시켰다 라고 하고 있고요. 뭐 주갱 말고 이때도 성묵이라든가 허숙미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나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갱이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상한론을 갖다가 전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 라고 했고요. 주갱 이후에는 원나라 이고, 왕오고, 주진영, 유영림, 왕오, 이고고, 주진영, 유영림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걸 갖다가 명나라까지 이르게 했고, 자, 금원시대, 금원사대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원사대가 4명이 있죠. 금원사대가 4명. 누구누구죠? 금원사대가라고 표현하는, 의학에 있어서 금원시대에 유명했던 사람 4사람. 누굴까요? 유한소. 예. 또. 예? 장종정. 또.
주진영, 또 이고. 각각 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유아가는 모든 병은 다 화나 열로 변한다. 화나 열로 변하기 때문에 화나 열이 되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써야 된다? 차갑게 하는 약을 써야 된다 해서 한양파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동원은 모든 만병의 근원은 소화기이다. 그래서 비위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주진영은 모든 병이 생기는 건 다들 사기가 들어온 것이다. 사기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기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고, 그 다음 주진영은 인체를 보니까, 자연계나 인체를 보니까 양리 온부족하더라. 그리고 상화라는 게 항상 작동을 해서 상화가 정상적인 상화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상화도 있다.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자음 강화하는 이런 약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요 동인수세본에서는 이고, 왕오고, 주진영, 위영림 요 네 사람을 갖다가 금원시대에 유명했던 사람이다 라고 봤고, 이 사람들이 또 명나라 시대에 가니까 명나라 시대에는 이천과 공신이 이것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허준이 이걸 갖다 전하였고, 동유방언 조선하니 의도가 부흥하게 되었다 라고 해서 의도가 이렇게 해서 의학이 발전되는 과정을 갖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이세만 선생님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의학은 상한론에서부터 시작됐다. 상한론에서 거의 완성되었다 라고 했고, 상한론 다음에 그 주갱이 있었고, 주갱 다음에 금원시대에 그 이동원이라든가 주단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라고 해서, 이동원 선생 같은 경우 비이론 주장했으니까 비이병 같은 경우는 이동원 선생 이론을 끌어오겠다 라는 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단계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상하론 자음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음부족, 양리 음부족을 갖다 주장했으니까, 양이 남고 음이 부족한 소양인 계통은 이런 데서 끌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내가 생각할 때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걸 갖다가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의학사를 배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의학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의학에서도 이런 체계로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이론 계통으로 소화계통의 병을 더 연구하고 싶다면 비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이론과 관련된 어떤 의가들을 쫙 모으게 되겠죠. 자, 비이를 갖다 중시하겠던 의가들이 누가 있을까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쭉 모아보면은 내경부터 시작해서 남경, 상한론 뭐 이런 거 쭉 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비이 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동원 선생도 비이론을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비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상한론도 마찬가지로 이 장중현 선생이 상한론을 만들 때 많은 책을 갖다 참고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봤던 책이 내경이죠. 내경에 그 소문 연론에 보면은 금부열병자는 게 상한질비하라 이런 문장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 6일 이내에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에 따라서 병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죽게 된다. 라는 문장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경에 나온 문장을 인용을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은 내경 문장을 인용했고,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또 이 현재 임상을 하면서 거기 나타난 부분들을 다 추가를 한 것이죠. 지금 코비드19도 마찬가지죠. 병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은 우리가 바이러스는 모른다 하더라도 병이 진행되는 과정, 병의 어떤 이 상태, 이걸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온병과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온병에 준해서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온병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한의학에서 지금 치료 방법이 되죠. 바이러스가 뭐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스가 있었을 때, 옛날에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이런 병들이 있었을 때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들 이런 증상에 따라서 그 증상을 갖다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아마 이 양약의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썼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양의사건, 한의사건, 한약, 양약 상관없이 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쓰면서 한약도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양약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이 검증은 순수 한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자료는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양약이 같이 얼마나 들어갔나 몰라요. 한약 처방전 나왔지만은 그 처방에 양약을 얼마나 넣나, 양에 어떤 약을 어떻게 넣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약으로만 그만큼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나오는 자료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약과 관련되는 한약 처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의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허준 선생까지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재만 선생이 의학은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걸 쭉 이야기하고 상한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상의학을 공부한다 할 때 상한론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상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사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또 계속 뒤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신농 황제 이후로 진환이전은 병리 약증병리를 장준경이 모았고, 그 다음 위진 이후 수당이전은 병진양을 주경이 모았고, 그 다음에 명의전, 송환 이후 명의전은 이천 공신 허준이 이를 전하였으니 의가의 근로공업을 논한즉 마땅히 장준경 주경 허준으로서 위수의 이천 습신이 차진이라 라고 해서 장준경, 주경, 허준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버금상으로 이천과 공신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약물도 보니까 약물에도 본초라는 약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나라시 탕해 본초가 있고 당나라의 맹선 식료 본초와 진장기 본초 습이요 송나라 방한상의 본초 보유 이라제 본초 원나라 왕후의 탕해 본초 등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에서는 의학의 어떤 이 흐름에서는 장준경, 주경, 허준 그 다음에 공신, 이천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약물에 있어서 처방 약물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의 병증 약리를 소음인의 병증 약리를 누가 말했냐 했을 때 장준경이 얼마나 말했다. 요것 좀 누가 해석해 볼래요? 소음인 병증 약리를 장준경이 서기호 소상 발명이 송원명 제의가 진호 소상 발명하고 요 문장 있죠? 예, 요 문장. 네. 번역 한번 누가 해보시죠. 저것도 번역시킬 거예요? 번역 한번 누가 해보시죠. 발표로 쳐줄게요. 번역하면은. 하나만 되면 밑에 네 가지 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겠죠? 번역해볼 사람. 예, 나와서 좀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거기서 할래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해봐요. 병증과 에이, 그거 보고 하지 말고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번역된 거 보고 번역서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번역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예, 자, 나와보세요. 예. 예. 그거 보고 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자, 나와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자, 나와서, 그걸 또 사진 찍어서 나와. 그거 핸드폰 못 봐요. 핸드폰 못 보고 그냥 나와서 직접 한번 해봐요. 자, 누구는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예, 나오세요. 자, 내가 도와줄게. 모르면 얘기해요. 내가 도와줄게. 안 보고 하세요.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네, 그렇죠. 네. 질병 양리를 장준경이 서기호. 자, 그럼 요 석이 뭔가 모르겠죠? 네. 누가 좀 찾아주셔야죠. 서기에 대해서. 예? 거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네요. 거의. 예. 거의 창안했다. 예? 어떻게 거의. 찾아내요? 만들었다? 이런. 요 소상은? 네. 소상도 찾아야 되겠죠?
자, 석이 몰랐으니까 석이 찾았고, 그 다음 소상도 모르니까 소상 찾아야 되겠죠. 자, 소상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상세하게. 그럼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거의 상세하게 네. 뭐랬다? 발명을 네. 누가? 바로 장준경이 네, 했고요. 거의 상세하게 바로 발명했다네요. 네, 그 다음에 끊고, 그리고 송원대에 있는 그런 모든 의사들이 이거는요. 명의 네. 뭐 그런 사람들 네, 발견 의사들이 네, 그 사람들이 진호. 모두 그것을 그게 있어요, 여기서. 진호. 진호는 뭐죠? 무슨 진짜죠? 분명하게 다 할 진짜예요. 다 했다. 여기서 소상이 상세하게 밝혔죠. 네. 그 다음 송원의 이 명의가 어떻게 소상하게 발명한 것을 갖다가 다 했다. 100% 완성시켰다. 그러면은 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자, 소음인 질병 양리에 대해서 그것을 장준경이 거의 상세하게 발명을 했다. 네. 그리고 발명을 했다. 그리고 소원대에 가서 그 다른 의사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완성시켰다. 예, 라네요. 그런 식으로. 예, 수고했어요. 발표 한번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아까 질문했었죠. 아까 나와서 발표하면서 질문했었죠. 소음인에 대해서 많이 있었고 태양인에 대해서 적게 있었다 했는데 이 문장에서 보면은 소음인에 대해서 얼마나 밝혔다고? 장준경이 거의 밝혔고 그다음 그 시대 사람들이 완벽하게 밝혔다. 그럼 소음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양인에 대해서 소양인 병증 양리를 장준경이 얼마나 했어요? 여기서는 거의 다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호 절반 정도 했다. 한 50% 했고 그 다음 송원명 저희가 거의 다 했다. 자, 그러면 소음인과 소양인은 이 소음인 같은 경우는 장준경이 거의 다 했고 그다음 소양인 같은 경우는 장준경이 50% 했고 나머지 후대 사람들이 50%에서 소양인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소양인과 소음인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이 두 체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 돼 있으니까 돼 있는 거 정리는 쉽죠. 돼 있는 거 정리하는 거 쉬운데 그걸 갖다가 이제 태음인이나 태양인 같은 경우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장준경이 약득영자. 영자가 뭐예요, 영자? 약득영자죠, 영자. 이것도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빛날령? 약득영자면 빛나는 걸 약득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림자. 그러니까 그 흔적만 찾았다. 장준경 선생이 그냥 대략 뿌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뿌옇게 조금만 알았다 라고 보고요. 송원배가 태반호 소상발명. 태반은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태반도 찾으면은 3분의 2라고 나올 거예요. 3분의 2. 절반보다 진한 거. 절반보다 큰 거니까 3분의 2 정도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밝혔다. 태음인 같은 경우도 전체 100% 밝힌 게 아니라 거의 한 70, 80% 정도는 밝혔다. 그래서 태음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태양인 같은 경우는 주진영이 약득영자의, 태양인은 장준경 선생이 밝히지 못했죠. 아무 얘기도 못했고, 주진영 선생이 대략적인 걸 이야기했고, 본초에 그 양리가 간략하게 있다.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이대만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유언 비슷하게 자 후세 사람들이 이것도 더 공부해서 태양인에 대해서는 더 보충을 시켜달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900년에 하면 지금보다 얼마 안 되죠. 1900년에 이 동일수세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각각의 체질에 따라 나누는데 태양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까 그 질문하고 답한 것처럼 이 태양인은 우리나라 인구수에서도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 인구수가 뭐 태음인, 소음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도 많이 되고 있었지만은 이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적고 하니까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적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문헌에서도 그 문헌 자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또 이어가면서 자, 내가 생업의학 경험이 5천제 후하야. 내가 언제 태어났냐 했을 때 의학 경험이 5천제 후, 의학 경험이 5천년 지난 후에 내가 태어나서 인전인지술하야. 앞 사람들이 그 기술한 거에 인하여 우죽 사상인 장부성리하여. 사상인의 장부성리를 우연치 않게 얻어서 저득일서, 일서를 지으니 이를 수세보원이라고 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수세보원이라고 했었고요. 자, 원서 중에 장준경이 논한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은, 자, 육경, 장준경이 말한 육경, 육경이 무엇이죠? 장준경이 상한론에서 말한 육경, 뭐가 있죠? 육경이? 자, 병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와요? 상한론에서 태양경, 그 다음에 태양경 다음 어디로 가죠? 예? 서양 말고? 양명.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소양.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태음, 소음, 거름. 이라는 순서로 가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거름. 이라는 육경으로 가는데, 사상에서 말하는 사상. 뭐죠? 뭐뭐 있죠? 사상 체질이?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있죠. 헷갈리잖아, 이게. 똑같은 말을 갖다가 누구는 육경에서 쓰고 누구는 사상에서 쓰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 장준경이 말한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이것은 병증 명목이 론지요. 자, 병증의 이름으로서 말한 것이고, 내가 말하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은 이 인물명, 명목 론지니. 사람에 대해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상한론에서는 육경이라고 표현해서 그 용어가 병증을 갖다 말한 것이고, 사상의학에서는 그 사람 체질 자체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용어가 똑같다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보면 안 되고 달리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서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불가 혼간이요, 우불가 연번 이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상에서는 맥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그 사람의 체질을 갖다 구분하는, 체형을 구분하고 체질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그 맥이라든가 뭐 변증하는 이런 부분들도 뭐 중요는 하지만은 그렇게 그 변증하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뭐랄까 그 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사람 체질을 구분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상한론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기에 나오는 것은 자, 육경에서 태양경, 소양경, 양명경 각각의 병증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병증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병증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줄친 거. 자, 육조 병증 중에, 육조 병증이라는 것은 육경이 병증, 상한론에 나오는 육경 병증에서 이런 육경 병증을 했는데, 이런 육경 병증 중에서 소음인 병증, 삼음 병증은 삼음경. 육경에서 삼음경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삼음경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거름, 또 소음, 태움. 예, 이 세 가지, 태움, 소음, 거름, 다시 한 걸 하세요. 예, 태움, 소음, 거름 이 세 가지가 삼음병이죠. 이 삼음병은 다 어떤 체질의 병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체질이요? 소음인 체질. 자, 육경, 상한론에서 다 병사가 음으로 들어갔을 때, 육경 중에 음경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다들 대부분 소음인병증이다라고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론에서 처음이 아니라 이 병증이 막 심해졌을 때, 더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소음인병증과 유사하더라. 소음인에서 이런 병증들이 많이 나더라. 뭐 물론 태양인이 이 상한에 걸려서 병병이 가도 삼음경으로 갔어도 병증이 똑같이 나타나겠죠. 왜? 바이러스가 똑같은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대부분의 그 삼음경으로 갔을 때 이때는 이 소음인에 적용해서 치료해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음인에서 주로 말을 했고, 자, 소양병증은 소양인 병증이고, 자, 소양경은 그냥 소양인 병증과 유사하더라. 이건 똑같다 라고 했고, 태양병증과 양면병증은 소음인, 태음인, 소음인, 태음인 병증이 균중강에 있고 소음인 병증이 더 많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양경, 삼양경으로 갔을 때도 소음인 병증이 많고 소음인 병증도 삼음경에 갔을 때도 많다 라고 해서 상한론과 사상을 갖다 매치하면서 상한론을 공부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상이야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사상 이야기한다면서 무조건 체질만 봐서 병증을 치료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체질도 상한론과 빗대어서 상한론에서 병이 진행되는 과정과 빗대었을 때 이런 병증들이 이런 체질과 연관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육경과 그 병증, 어떤 체질에서 어떤 것이 더 나오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단 총론적으로 말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요건 넘어갈 테고요. 두 번째 건 넘어가고, 이건 뭐 상한이 6일째가 죽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한 것이고요. 영추소문에 각각 황자야 기계 환욱하니 종무칭도나 방술호사지원이 혹 용여신이 불필신문야라 뭐 이렇게 했고, 좀만 더 올라갈게요. 예. 자, 기백이 논한 것은 내경에 말한 것이 태양과 소양과 소음병증은 각각 모두 다 소양인 병증이다 라고 해서 이 육경에서 말하는 병증과 이 체질과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양면과 태음병은 태음인 병이요, 양면 태음은 태음병이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벌써 끝나나?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태양과 소양은 소음병증은 소양인의 병증이 되고, 양명 태음병은 태음인의 병증이 된다. 고름병은 소음병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말했던 부분과 약간 달리 또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약간 달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육경의 병증, 육경에 나타나는 증상과 육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이 증상들과 그 다음에 그 사상에 나타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나타나는 이런 병증들이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상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 사상의학에서는 일단은 상한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은 사상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사상의학이 필요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상의학 자체로도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처방이 굉장히 단순해요. 자, 각각 체질에서 한열, 요것만 나눠가지고 처방 8개만 가지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불치병, 난치병, 불치병까지는 어렵지만 난치병도 치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사상의학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그렇다고 사상의학을 뭐 100% 믿어라 이건 아니지만은 사상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처럼 만들어진 지 겨우 뭐 1000년 정도, 100년 정도 지난 이런 부분이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약을 먹었을 때 요즘에 와서 일반 한약으로 이 한약을 먹고서는 치료되는 치료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학생 때 이렇게 막 한약을 쓰던 이런 거랑 비교해 봤어도 지금도 한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졌죠. 또 한의였어도 한약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경우도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뭐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의사협회에서도 한의대 정원 줄이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의대 정원을 줄이겠대요. 지금 의대로 보내자 했더니만은 협회에서는 그거 좋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좀 반대죠. 한의사가 꼭 한의학만 하는 보장은 없죠. 지금 의사도 보면 의사 말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의학이라는 걸 전공해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특히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 생각을 하면은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갈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 같은 데는 아마 특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공채가 아니라 특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공채를 하더라도 경쟁이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좀 더 높은 직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뭐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정책을 만들 때 한의사가 직접 참여해서 한약에 밀리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더 좋겠죠. 그래서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한의대에서도 뭐 정원이 좀 더 되고 또 한의사들이 다양한 진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서도 그 약이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는 약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약을 써서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상의학 같은 경우도 진짜 맞을 때는 진짜 약 몇 천만 먹고도 증상이 확 호전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은 정확한 변증, 거기에 따른 정확한 치료. 이게 되면은 진짜 약 몇 천만의 증상이 막 호전이 돼요. 눈에 보여요. 약을 먹고 호전되는 것이 당장 보일 정도로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주로 사상의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상의학 말고도 황조연의 뭐 방향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